그럼 지금부터 2017학년도 자연계 중상위 35개 대학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예필 교육 컨설팅 대표 그리고 입시 전문가 집중 전문가인 최정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 백스코에는 지금 이 근처에서는 신나는 공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지금 공연하고 있죠. 자, 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그 공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셨죠. 자, 정상이 지원 전략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내용은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1, 2, 3, 4,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보다 얼마나 낮게 나오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고, 학생부 관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3학년 학기 학생부가 아직 남아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면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면접요. 면접은 소리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면접. 그 다음에 지원 전략 한눈에 보기, 그래서 기본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은 중요 아니에요. 어느 설명 자료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라. 그 다음에 뭐죠? 세부 전형 한눈에 파악하기. 자, 이게 35개의 대학을 갖다가 쫙 다 펼쳐놔놓고 해당되는 것들만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골라 수작업을 다니는 작업입니다. 이 자료, 이 표 하나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몇 박 며칠 밤샘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신에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눈에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값어치 있는 거고요. 제 설명을 듣고 그 자료 보면서 지원 전략의 95%는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짜야 되고요. 그 나머지 5%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머지 5%는 저를 찾아와야죠. 전문가의 저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숙지 수능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보면서 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넘어가자. 대외 주요 특징 5가지 나오고 있죠. 자, 1, 2, 3, 4, 5 가운데서 나머지 중요 안 합니다. 중요 안 합니다. 자, 국어 문이과 통합의 한국사 수능 필수 그랬어요. 이게 내 전략자료인데 뭐가 변수가 됩니까? 짜다라. 괜찮아요. 이거 수능 수시에서는 의미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고. 자, 영어 수능 3번 보세요. 영어 수능 EBS 범위 변경됐습니다. 3군에서 2군데 했죠.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데 이게 내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중요한 거죠. 4번 모집인원 전체 모집인원 감소하고 수시 모집에 증가했다. 모두 해당 다 된 얘기인데 뭐요? 이게 뭐가 내한테 그게 중요합니까? 5번 학생부 전형 증가했다. 논술 전형 감소했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논술 전형 조금 감소해가지고 전체 모집 조건에 4.1%를 뽑는다. 지금 내가 가려는 대학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겁니다.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니까 수학 수능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론. 어떻게 하면은 수가에서 수능을 이등하는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수학 중상위 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위 학생들은 작년보다도 조금 다소 유리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이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내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보다 얼마나 낮게 나올까? 높게 나오는 학생은 대한민국에 10만 명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 예, 높게 나오는 학생은 없으면 다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절대 높게 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제 3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변수가 수가에서 이과 수학이죠. 수나 문과 수학입니다. 작년에는 수 B로 불렀죠. 올해도 작년에는 수 A로 불렀습니다. 자, 이과 수학에서 문과 수학으로 이동이 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몇 명 이동했는가 하면은요. 작년에 과탐은 22만 명 시험 쳤는데 수가는, 즉 수 B는 15만 명 시험 쳤습니다. 7만 명 어디로 갔을까요? 문과 수학으로 갔습니다. 누가 갔나요? 3등급에서 4등급 중반 학생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학생들이 문과 수학을 치면은요 1, 2, 3등급 중반까지는 다成績다 들어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문과 수학 1, 2등급 등급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문과 수학의 1, 2등급 학생들은요 그 등급이 자기 등급 아닙니다. 이과 수학 학생들이 수능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등급 1, 2등급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과 수학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요? 1, 2등급과 3, 4등급을 3, 4, 5등급 학생들이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손해죠. 왜? 1등급의 비율이 1, 2등급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근데 적게 넘어가요 올해. 올해는 아마 한 절반 정도로 넘어간다고 일단 가정해보고 싶어요. 절반 정도로. 그래서 수학 범위를 갖다 분석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아마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과 수학 1, 2등급 학생들은 인원이 비율이 늘어났죠. 그래서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3, 4등급 학생들이 3, 4등급 학생들이 빠져나가다가 많이 안 빠져나가니까 5등급 학생들은 등급 받기가 더 힘들어졌죠. 이과 수학에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줄어든 비율보다도 빠지고 내가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더 등급 받기가 수월한데 이해되십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4등급 중반 수학이 4등급 중반 이하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이과 수학에서 등급 받기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몰라도 됩니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 영향이 있고요. 졸업생 10만 명, 이거는 문과 재수생 6만 명, N수생 6만 명이 10만 명이 시험 치는데 그 중에서 한 이과를 절반으로 보겠습니다. 6만 명. 자, 이 학생들이 아직 안 들어왔죠. 이 학생들 들어옵니다. 영향을 다 받죠. 국수, 영, 각탐 27% 영향이 받아요. 22만 명에서 6만 명이니까 27%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실업계획 학생들 5만 5천, 작년에 정확하게 5만 7천 명이었어요. 이 학생들은 9월 모평까지만 시험 치고 나서 실제 수능은 안 칩니다. 어디로 갔죠? 취업하러 나갔어요. 해마다 그 학생들이 6만 명 내외가 됩니다. 작년에는 5만 7천 명이었고요. 올해 한 5만 5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만 5천 명으로 계산했어요. 이 학생들이 국어 영어만 영향을 받죠. 학생들은 수학은 문과 수학을 치고 직업 탐구를 치기 때문에 수가하고 과탐은 영향을 안 받아요. 국어 영어만 25% 영향을 받습니다. 5만 5천 명이면 25%. 어마어마하죠. 영어는 51%, 과탐은 27%, 수학은 43%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변수를 모두 다 이겨내고 내 등급을 지켜낸다. 10만 명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학생은 누구죠? 이전에 성적이 되게 좋았다가 일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춘기 겪고 있다가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본래 회복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빼고는 성적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은 내려가도 많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용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론만 아시면 돼요. 1등급 컷이 100%다 지금 계산해보니 이 계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각 입시기관에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 6월 모평 아닙니다. 그냥 개수는 전혀 없는 3, 4월 모평 기준, 이 기준에서 내가 받고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 과연 1등급이냐 계산해보니까 평균 몇 년 4년간에 계산해서 평균을 하니까 98%라는 거죠. 98%. 정확하게는 97.789 정도 되는데 98%로 봐야 됩니다. 98%. 2등급 것은 93%다. 3등급 것은 3등급과 4등급, 3, 4등급은요 조금 아래비로 1%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인원이 얼마나 이동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수학에서 수과에 순환을 이동할지 어떤 수학생들 이동을 갖다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수학생하고 몇 사람하고 몇 시간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 범위를 넣고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결론은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미리 수능 최저 등급을 현재 내가 3, 4월 모의고사 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리고 6월 모평이 나오면은요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능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보세요. 각 입시기관에 사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넣어봐서 실제 수능에서 내가 얼마나 나올까 충분히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시보조를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거하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모의고사 등급 가지고는 요 정도 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가에서 왜 이동하는 게 이걸 잠깐만 예단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과 수학이 올해 시험 범위가요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입니다. 문과 수학은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수2입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 2 이과 치는 학생들이 미적분 1 문과 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거의. 한 정리하는데 거의 그냥 치도 된다는 정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범위가 똑같죠. 단 다른 게 뭐죠? 이과 수학은 기하와 벡터 치는데 문과는 수투 치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1학년 때 수투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공부하지 않지만 다시 학생들이 수투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생님하고 제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잘하는 학생 한 달이면 충분히 정리될 것이라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디하더라도 2개월이면 정리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온 학생들이 작년에는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을 100%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9월 목표 끝나고 나서도 수능만 그냥 문과 수학으로 바로 이동해 버렸어요. 올해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한두 달 정리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하 벡터 정도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수투를 공부하면 많이 쉽대요. 많이 수월하답니다. 문제 난이도가. 자, 그래서 넘어온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로 넘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7만 명 넘어갔는데 올해 아마 한 3만 5천 내외 모르겠습니다. 2만 5천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예상이니까 일단은 한 절반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거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수능 최저 등급을 계산하자. 아시겠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관리. 자, 학생부 관리 부분은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수상경쟁은 상탄 특기니까.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우리가 비교과라는 겁니다. 6번부터 10번까지가. 자, 학생부 종합기준, 종합전형 선발 기준 아셔야 됩니다. 5가지. 자, 1번 뭐죠? 전공 적합성. 2번 인성. 3번 학업 능력. 4번 창의성 잠재력. 5번 리더십.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6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을 보면서 그 학생의 5가지 항목의 기준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성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봉사활동 500자가 있고 또 예체능에서도 나타납니다. 인성은요. 전공적합성은 어디에 나타나죠? 전공적합성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진로희망사항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 일반 과목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나타나고 이거는 무슨 칸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 관련 학교로 가려고 한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화학칸에 이 학생은 화학의 어떤 분야를 잘 하며 그리고 화학의 어떤 이 연구 과제를 이런 과제를 발표했는데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참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서술형과가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과목은 몰라도 내가 화학을 가려면은 생물을 가려면은 생명과학 과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정직합성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독서에도 정직합성이 나타나죠. 1년에 독서는 몇 건이 적당하다? 8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너무 많은 것도 어부성설입니다. 예, 뻔하게 15개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3주에 한 권씩 책 어떻게 읽어요?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너무 거짓말 치지 말고요. 한 8에서 8건 정도. 그 정도 해서 전공관리서적은 몇 건요? 2-3건. 자, 거기서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은요, 내 전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난이도 조금만 있는 거, 너무 있는 거 말고요. 그 정도 책을 선별해 보세요. 도서 선정이 좀 어려우시면 이것도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도서 선정부터 이게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정직합성이 나타나겠죠, 독서 중에도 충분히 내 전공에 관해서. 책을 실컷 잘 읽어놔놓고 독후감이 엉망이고 학생부에 올라갈 내용이 독후감이 엉망이면 학생부에 올라갈 내용이 엉망이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역시 이것도 내용이 내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독후감도. 그 다음에 이렇게가 정직합성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이게 진로희망사항 200자는요. 이게 나중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거는요 200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로 되느냐면 보통 지금 5월달 중간고사 같은 지금 5월달이나 기말고사 직후에 써지게 됩니다. 담임이 어떻게 쓰냐? 조례 시간에 종이 나눠주고 나서 자, 지금 빨리 적어내라. 자, 이번 30분 내로 다 적어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10분 끄적거리고 한 40자 이렇게 적어내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로서. 그 적어 내면 되겠습니까? 150조 내려갔죠. 근데 저걸요, 실제 제가 적어보면은요, 저거 200자 적는 거 가지고, 제가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거의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 제가 서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저는 이게 진로와 이런 걸 갖다가 또 전문으로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식뿐만 아니라, 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복사 모아서 학생에게 주고, 그 학생이 거기서 제대로 소화를 시켰는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래서 핵심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왜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겪어줘야 좀 알찬 차별화된 자기 희망사항 200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처음에는 많이 적으라고 그래요. 400자를 적든 500자를 적든. 그리고 나서 줄에 나옵니다. 줄에 나오면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글자 자수를 딱 맞춰요. 그러면 글자 나중에 다 적어 넣어서 글자 자수에 따라가 몇 자 정도는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필요 없는 조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거 다 탁탁탁 가지치고 문장을 갖다가 움축 있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면 195자에서 199자 딱 적어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느 순간에 당연히 적어내라고 할지 모르니까. 예, 그때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적어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기습으로 적어라는 경우가 많아요. 독서는 그렇지 않죠. 예, 독서는 어느 정도 시간 주고 나서 며칠까지 적어놔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독서도 갑자기 책 몇 권을 못 읽잖아요. 예, 읽는 방법도 좀 아셔야 돼요. 예,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책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대신에 이 독후감이 잘 됐는지, 아니 내용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나의 기대치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좋은 내용을 적어내야 학생부의 좋은 내용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봉사활동 500자 적는 칸이 있죠. 이 칸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저 칸은 학교에서 단체로 한 봉사활동이나 개인의 봉사활동의 느낌을 갖다가 아주 지능성 있게 적는 칸이거든요. 500자. 저 칸은 인생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칸입니다. 근데 저 칸을 보면 대부분이 공란으로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한 3분의 2가 공란으로 있더라고요. 야, 이걸 이러면 되겠나. 있는 학생들도 150자, 2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 그 350자, 300자, 350자면 얼마나 많은 내 얘기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이라도 5월달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5월달밖에 없죠. 지금 6월은 시험 준비 들어가니까, 기말고사 준비 들어가니까 5월달에 일을 해라도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봉사활동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말 마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느낌을 진정성 있게 한번 쫙 써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좀 받아서,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을 갖다가 해서 이 봉사활동의 느낌은 본인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대신 못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3학년 학생들은 지금 1학기 마치고 다 들어갑니다. 기말 마치자마자 바로 다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특성의 종합 의견도 마찬가지로 저 칸도 조금 나의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잠재력 이런 항목이 중요하겠죠. 상위권에서는 창의성 이런 항목이 더 중요하고요. 나의 잠재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학생 못 적으라면요, 못 적습니다. 나의 잠재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수학 문제 푼다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네, 국어 문학, 비문학 푼다고 고민한다고, 언제 그런 텀이 있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막 찾아가야 돼요. 시간을 갖다가 1년 거꾸로 돌려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나에게 잠재력이 뭐가 있지? 이런 거 타고 내려가면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글로 멋지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아름답게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기대치를 표현하자는 얘기죠. 자, 학생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면접. 자, 면접은 우리가 종류가 이렇게 있죠. 사실 확인 인증서 면접, 정보 신청 면접이 있는데, 사실 확인 면접은 학생부 자기소개서의 사실의 진위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인증서 면접은요, 학생마다 소화시켜야 될 면접의 인증서 면접의 문항수가 한 5, 60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뭐 하겠습니까? 라든지 그런 대답이 쉬운 듯 하면서요, 쉽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대답을 하면 그냥 평범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대답과
어느 정도 대답의 범위가 확 넓은 질문 문항과 대답에 할 수 있는 답변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질문 문항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미리 정리 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 신청 면접은 어떤 거냐면은 그 과에 관련된 어떤 질문 문항을 물어보는데 아주 전공 심한 문제는 안 물어봐요. 그냥 일반 상식, 시사 상식이나 일반 상식 수준에서 조금 내 전공과 관련된 수준의 문제 정도 풀어보는 문제,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제출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출 문제들은 참 많죠. 인터넷에서 쭉 뜯어놓은 문제도 많고, 근데 면접만큼은 머리로 그 내 문제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전혀 아니다.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면접장에 들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학생들요.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허해집니다. 다들. 전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하얘지고, 네, 건물에 들어서기, 면접장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은 윗니 아랫니가 살짝 떨리기 시작하고요. 딱 면접장 문 열고 들어서게 되면은 머리가 허해진다 그럽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 면접 당일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서 논리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착 봤던 거, 외웠던 거 정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나이에 그런 학생이 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력대 나와가지고 나와줘야 됩니다. 면접이라는 과목이 그런 과목입니다. 네, 한번 면접을 실제 진행되는 면접 동영상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공부는 IT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 IT의 미래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큰 회사 형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3D 프린터나 아니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 큰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 소규모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T의 미래는 조금 더 소형화되고 좀 더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착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평가로 바로 넘어가죠. 네,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 CEO가 되는 강점 이런 것들을 같이 강조하면서 저도 그래서 IT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CEO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당장 IT 계열의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경영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먼 훗날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IT 계열의 풍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내가 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겠다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구조될 수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IT 기업에 끊겠습니다. CEO가 면접은 2명 이상 반을 운영하는 면접은 전부 다시 고려해봐야 됩니다. 왜? 면접은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면접을 1년에 수백 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 해보니까 면접을 강의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면접은 칠판에 학생들 몇 명 나놓고 칠판에 강의식으로 한다? 그거는 머리의 싸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내뱉으면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정리돼야 됩니다. 자기가 주고받으면서 평가 들으면서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전 과정은 녹화 녹음을 다 해서 마치고 나서 본인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은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학생이 재작년에 학교를 갔다가 그 학교 수련 들어갔다가 한 학기 고민을 갖다가 심하게 하더만은 진로를 좀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한양대로 학교를 옮긴 학생입니다. 예,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서 초상권을 무시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론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통계 자료에서 모집 인원별 경쟁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원 전략자 하는데 그냥 참고로 봐줄 뿐이지 지원 전략자 하는 데는 하등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볼 뿐이고요. 활동자료 시험물 딱 한 대학만 해당장이 돼요. 입시 결과는 봐야 됩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모집인원 비율 나오는데 도표보세요. 바로 도표보니까 중상위권에서는 교과가 많고 종합 논술 순서죠. 특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중상위 대학에서는 수리 논술로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대가 있죠. 수리 논술 아까 논술 전형은 몇 프로죠? 4.17%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1등급 학생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수리 논술은요, 재수생이 4분의 3 썰어갑니다. 재학생이 수리 논술로서 서울 상경대학에 합격한다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0. 얼마로 나갑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에, 일반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수리 논술로서 서울 상위권대학에 중상위권대학에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몇 명 있는가 3년간 진학고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정체화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선택할 때 내가 부산대 경북대의 논술을 갖다 응시하겠다라는 경우에는 한번 내 등급이 2.5, 3.0이라도 내가 수학이 조금 깊이 있는 강점이 가능하다면 응시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이하는 서울대학은 좀 힘듭니다. 경쟁률 보세요. 경쟁률 학생부 교과가 9.55, 학생부 종합은 10.98, 그 다음에 논술은 25.23. 네, 그렇죠. 참고로 보시고. 자, 입시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봐줘야 되겠죠. 위에 특성화대학, 항공대, 해양대, 교통대 세 개는 제가 특성화대학에서 먼저 정리했고, 아주공대, 예난대, 강호대, 공대가 세죠. 그래서 공대 세 개를 먼저 정리하고, 한국기술교육대에는 대학이 상당히 알차합니다. 이 대학은요. 중상위 대학에서 한번 대학을 잘 알아보시고 지원할 때 한번 3.5 내외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국기술교육대 한번 꼭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알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동수대를 좀 정리했습니다. 건국대부터 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학생부 평균 한번 보죠. 평균 보니까 학생부 교과 평균입니다. 학생부 교과 평균 쫙 나오고 있죠. 네, 인하대가 조금 높죠. 1.90 나오고 나서 당국대 2.73, 한양대니까 2.37 나오고 있죠. 2.37.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주로 2점 얼마, 3점 얼마가 주로 이루고 있죠. 2점 얼마가 좀 많죠. 3점 얼마도 있고. 그 다음에 부경대 보니까 창의인재가 2.92, 교과성교사 3.34. 근데 올해 부산 부경대 창의인재 전형이 2.92가 작년에 학생부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 등급이 생겼어요. 수능 최저 등급이 생기면은 이것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면 2.92가 아니라 3.0, 3.05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동아대가 3.9였습니다. 교과성교사 전형이.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1학기 성적이 딱 3학년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반영하는 교과목 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집니다. 자기 그게 내신 등급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위 10개 과목만 내신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쭉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대학교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됩니다.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요. 해당 대학 산출 프로그램이 다 뜹니다. 그러면 1학기 성적 딱 나오자마자 넣어가지고 내 내신 등급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왜 판단해야 되죠?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어느 대학에 있는지, 그 말은 내가 수시모집 6회 지원 가운데서 최하 안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학생부 교과로 지원한다는 것은 90% 내가 떨어진다 그린다를 알고 넣어요. 90%.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석장에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개씩 합격하면 뭐합니까? 그렇겠죠? 단 그러나 나는 재수는 절대 안 돼, 삼수는 절대 안 돼,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그러면은 교과로서 안전 2장 지원해야 되죠. 학생부 교과 가지고도 살짝 강하게 살짝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미세하게 조절해버리면은 안전이 2장 쓸 수 있습니다. 적정이 아닌 안전을. 그러니까 교과는 내가 안전 지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부 상향 지원할 때는 어떻게 쓰죠? 상향을 몇 장 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교과로 1-2장, 상향으로 2-3장, 상상형으로 1장, 꿈에 대학 1장, 이 정도 배분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전을 뭐로 안전 잡는다고요? 교과로요. 내지는 내가 수능이 강하다면 수능으로, 둘 중 하나로 좋은 거로 제일 하향 지원하는 안전 지원을 하나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잡고 나머지 상향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상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실설명예를 갖다가 여러분 인터넷 보고 있으면은요, 논술 전형과 수시문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의 설명회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의 논술 합격률은 부산이나 지방의 논술 합격률보다도 무려 3배 정도 높아요. 계산해 보면요. 그걸 간과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우리 보면은 지방을 무시한 그런 설명회가 되게 많고요. 왜 그런 거는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최근 3년간 수리 논술을 넣어서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게 제일 정확한 통계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통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쪽 지역은 저쪽 지역의 통계지 우리 통계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논술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교과와 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종합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보니까 종합전형 학생부 평균이 2점대 상당히 조금 낮아지고 있죠. 예. 3.2, 한국기술교육대 3.2, 단국대 3.54, 네, 4.36까지 내려갔네요.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죠. 충분히 내가 4점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3.5 같으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35개 대학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은요, 다 35개 대학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01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5등급을 벗어나게 돼 5.0 앞에 5자를 달게 되면은 종합전형을 넣을 때는 비교과가 조금 많이 강해져야 됩니다. 비교과를 갖다 특화시켜 버려야 돼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3학년 학기 학생부가 남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3학년 학기 학생부에 최대한 내 전공적 합성이라도 살리고 봉사도 살리고 해서 어차피 내가 성적으로 승부가 안 될 것 같으면 비교과라도 강화해서 그리고 의외로 그런 중위권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빈 공간이 의외로 큽니다. 학생들이 많이 준비 안 한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다 보니까 쭉 나오고 있죠. 네. 자, 명지대 3.61까지 내려갔네요. 학생부 종합. 네. 쭉 3점대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죠. 3점대가. 예. 동아대가 4.2까지 내려갔네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4.4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컷은. 네. 자, 요거는 이제 세부전형 한눈에 파악하기인데 학생부 교과는 총 13개의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13개의 세부 전형이. 자, 이거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13가지 전형인데 수능이 첫째 기준은 수능이 있는가 없는가. 자, 학생부 교과는요, 본능적으로 교과를 보지만 교과로만 보는 전형은 세종대하고 명지대 2개밖에 없죠. 수능 체제도 없어, 면접도 없어. 저 두 전형은 어떻겠습니까? 컷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겠죠. 당연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린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오로지 교과로만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자, 이쪽은요, 조금 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넣거나 둘 중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교과에서는. 아시겠죠? 예. 면접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대학들의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트레이닝 하면은 충분히 내가 습득이 다 가능한 그런 범주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교과 부수능 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세부전형이 우리 15개가 있네요. 이것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없는가 되죠.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봐주시고 두 가지 수능 최저와 면접이 있는가 없는가 봐주시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한양대 에리카는 학생부 종합인데 교과 미반영입니다. 아시겠죠? 내신 성적 미반영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봅니다. 수능 최저 없어? 면접도 없어. 되겠죠? 한양대도 그렇고 한양대 에리카도 그렇습니다. 이과에서 한양대 에리카 정도면 되게 괜찮아요. 내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교과가 전혀 미반영 되는가? 근데 수학 실적하고 뒤에 세부능력 및 일반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학생의 교과에 대한 강점을 알 수 있어요. 예, 성적만 그대로 반영 안 된다 뿐이지. 그래서 비교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만은 국민 서울여대 독성여대는 어떻습니까? 이 교과가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교과 기준은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얼마나 여유가 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여유가 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을 보고 거기에 1.0이나 1.2를 더해보세요.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이 교과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다소 남음이 있는지 다소 모자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쪽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자 있죠, 전형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보세요. 자, 지역인재 전형, 자, 한국예양대, 동아대, 부산대, 경북대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대는요, 의치, 한의대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한국예양대, 동아대, 경북대 한번 지역인재 전형으로 불경만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를 선택 잘하면 참 미래 전도 유명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장수를 한번 보세요. 자, 세종대 5장입니다. 국민건국대 아직 발표 안 됐고 국민대 6장, 그 다음에 건국대 발표 안 됐고 카톨릭대 있고 서울여대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한 장 주는 거, 이건 의대입니다. 의대. 요거는 의예과만 한 장 있는 거 따로 있는 거예요. 요걸 뺀다면은 내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아니면 학생부 종합 둘 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교과가 굉장히 약한데 학교장 추천을 우겨서 받겠다, 그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학생부 종합 쪽으로 받아야 돼요. 학생부 종합 쪽은 어느 쪽에 있죠? 요거는 교과 비교과가 있고 교과 서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비슷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 면접이 있죠. 요거는 서류 면접이 있죠. 서류 면접은 어떻습니까? 서류 면접은 다 교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교과가 다소 약해도 우리가 조금 봐줄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라고 딱 명시해버리면은요, 우리는 교과를 갖다가 짜다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추천을 받더라도, 그럼 카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있네요. 카톨릭 때 보니까, 네, 나는 성당을 안 다니는데, 네, 옆집 어머니한테 좀 부탁하세요. 그럼 성당 다니는 옆집 어머니한테.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꼭 성당 다녀야만 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교회 다니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성신여대 지역균형이 5장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런 여대니까 남학생 자동적으로 탈락시키면서 이렇게 지역균형 증정하려고 하면 추천받으면서 이 교과가 좀 딸리는 학생들 서류 면접으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표를 보고 나에게 맞는 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논술. 자, 논술은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네, 논술은 역시 수능 최저가 있는가 없는가. 논술이지만 비교과가 들어오는 데가 있죠. 충결공사뿐만 아니라 비교과가 들어오는 대학이 여기 있는데 부산대 경북대가 들어오죠. 부산대 경북대. 수리 성적이 제가 볼 때는 데드라인이 3.0입니다. 데드라인이 3.0. 3.0이라도 3.5라도 수학이 조금 깊이 있게 강세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까지 한번 쳐봐도 되지 않겠느냐. 3.5가 쳐가지고 합격한 사례가 조금 드물게 봅니다. 상당히 드물게. 근데 3.0인데 합격하게 하는 학생들은 들어보고요. 근데 주로 합격한 학생들은 2.5 안에 드는 학생들이 주로 2.7, 8 안에 드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그 정도 선에서 제일 고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고, 부산대 논술, 경북대 논술 2장 다 칠 수 있습니다. 카트라 시험 잘 치는데 경북대가 오전에 치면 부산대는 오후에 치도록 서로 협의를 잘 해줍니다.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꼽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을 한번 보세요. 아주대, 인하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동국대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있고 또 뒤에다 보니까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세종대도 있고 숭실대, 국민대 이런 데 대학들이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면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교과 100으로만 보든지 아니면은 면접이 있겠죠. 맞습니까?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교과가 그러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느냐? 세종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는요. 세종대하고 국민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5가 기준이 됩니다. 교과는 제법 높습니다. 0.14예요. 수천 명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을 없는 대학을 갖다가 나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 좀 힘들어.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등급대로 3등급을 한 79%는 봐야 됩니다. 그 정도 70 한 7, 8, 9등급은 돼야 되는 평균적으로 79등급은 돼야 돼요. 그 정도를 갖다가 내가 3등급을 맞출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두 개 합이 5 또는 6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려면은 아니 합 6 정도면 괜찮아요. 합 6 정도면은 좀 수능 다 맞춰집니다. 3등급을 맞출 수 있겠다 싶으면은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세요. 최저등급을 2과목 전략 과목 주과목 선택해가지고 수가 또는 과탐 중에 한 과목 포함되면 됩니다. 수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은 2개밖에 없다 그랬죠. 부산대학교 교과종합 논술 전형하고 성균관대 논술 전형하고 성균관대 제외해버리면은 부산대학교면 수가가 필수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에. 그러니까 부산대가 이게 기준이 하나 애매하게 되는 거죠. 수강이 내가 좀 약한데 부산대를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하나의 지금 걸림돌이 됩니다. 판단의 걸림돌이. 그 반대로 역으로 내가 고민되는 것은 다른 학생은 다 고민된다는 겁니다. 수가를 내가 지금 현재 한 3.0 안에서 3.5 안에서 맞추고 있다 하면은 최저 등급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가 포함. 자 부산대가 최저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가 포함 2개 합 5죠. 수가 포함 만만치 않네요. 1단계 교과로 100 뽑고 1단계 교과 100에서 수능 최저가 2개 합 5면은 상당히 까다롭죠. 부산대가. 네, 수학과가 포함해서 2개 합 5가 장난이 아닐 건데 네. 이거는 아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순간에 이 교과 100이라도 너무 떨지 마세요. 이 교과 100은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에 상당히 뚝 떨어질 겁니다. 부산대가 작년에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대략 보면은 교과가 이과니까 2.0에서 2.5 사이입니다. 과 그 정도 분포를 합니다. 2.0에서 2.5 사이 그 정도 분포를 해요. 그 정도 되고 2개 합을 맞출 수 있다면은 부산대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대가 이 전형이 어떻다는 얘기, 학생 교과 전형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수가를 갖다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전형이 이 전형밖에 없다는, 부산대밖에 없다는 얘기, 중상위 대학에서. 그래서 이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많이 기피하겠죠, 학생들이. 그만큼 내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가 뭐죠? 수가 점수입니다. 수가가 지금 현재 내가 수가에서 3등급을 맞으면 나머지 한 과목을 2등급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가가 3등급을 기준으로 하려면 현재 내가 85% 내외는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00분위로. 100분이 85% 정도 내외 나와주고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라는 얘기죠. 한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서 2등급 맞춘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럼 교과는 어느 정도 돼야 되죠? 2.5 된다면은 부산대를 녹여볼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수가에 대한 고민이 최저 등급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과탐을 맞춰야 돼요. 과탐을. 수학과 또는 과탐 둘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탐 2과목 평균을 맞추고 나머지 한 과목을 맞춰서 한 6 정도를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를. 자,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넘어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꼬표가 많죠? 수능 최저 등급이 대부분이 없죠. 자, 부산대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대가 수가 포함 2개 합 6이죠. 2개 합 6입니다. 2개 합 6. 자, 이거는 교과보다도 등급에 여유가 있죠. 수가를 4등급 맞아도 내가 다른 과목 한 과목 2등급 받은 가능 3, 3 맞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3, 3에도 4, 2도 가능하니까.
대신에 뽑는 방법이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과, 국립대학은요, 교과를 갖다가 많이 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도. 보통은 2.5가 컷 같으면 교과가, 보통 대학 같으면 3.5, 4.7까지도 우리가 컷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부산대는 그렇지 않아요. 좀 빡빡하게 봅니다. 3.3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비교과도 조금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 대한 기준을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보겠습니다. 해양대하고 해양대의 동아대, 부산대가 지금 부산권에서 해당 사항이 되죠. 자, 한국해양대 보겠습니다. 1단계 교과 100인데 5배수라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5배수. 2단계 면접 끝이죠. 그러나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해사대학이 2개 합오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2개 합7이죠. 2개 합7. 2개 합7. 자, 2개 합7을 갖다가 내가 맞추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5배수이기 때문에 3배수가 아니고 5배수라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1단계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뭘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과 전형의 학생부 평균과 그 다음에 종합적 학생 평균 보니까 아까 2.6 얼마 2.678 정도 됐죠. 그러면 요 지역인재 전형이 5배수 안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 언저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되면서 2개 합치를 맞출 수 있다면은 해양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넣으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의미하는 거죠. 불경 우리끼리 리거니까. 그렇죠? 해양대가 잘 고르면은 참 좋은 과가 많습니다. 네.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과를 잘못 선택하면 이과에서는요 대단히 고생합니다.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가 막 보이는데 제가 7, 8년 전에 한의대 가면 엄청 고생할 건데 왜 막 그 이야기했어요. 한참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때. 지금은 좀 한의사 숫자가 조금 많이 오버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한 5, 600명 졸업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포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한의학계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인원 조정이 상당히 정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이 지금 2,400에서 2,500명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10년 뒤에 의사들이 1년에 2,300~400명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격증이 1년에 1,000명 이상 뽑으면요. 그래가지고 딱 6, 7년 지나면요. 포화 상태에 이르릅니다. 지금 변호사 자격증처럼. 변호사가 1,000명 뽑고 6년, 7년 지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 세무사도 회계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되는 시대가 건너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모님 세대에서 생각하던 그 직업의 그 선호도에서 머물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과 학생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잠시 옆길로 빠졌네요. 해양대 생각해보고요. 자, 한국기술교육대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요 어찌 보면 약간 숨어있는 진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4등급인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기술교육대 꼭 넣을 필요 있어요. 4등급이면 예. 수능 제재 없죠. 교과 40, 비교과가 60 들어갑니다. 괜찮죠. 예. 교과도 수능 제재도 없고 교과도 딸린다. 자, 그런데 비교과 3학년학기 남았다 그랬죠. 좀 잘 챙겨가지고 요 수준의 중위권에 있는 수준의 대학들은 그냥 한 학기만 잘 챙겨도 그래도 괜찮은 얘기들이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상담을 많이 서두르세요.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도 한번 세워볼 필요. 이건 지역인재 전형이죠.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전에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동아대 한번 보죠. 경북 부경대하고 동아대 보니까 부경대가 수능 체제 없이 지역인재 전형이죠.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현상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뽑는 걸 보니까 소리로 뽑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교과라는 말이 명시가 안 됐죠. 그러니까 비교과 인정도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교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3.5, 4.0 사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측일 뿐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학교 커트라인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보다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동아대 이건 의대가 모집하는 거죠. 의대 모집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나왔는데 뭘 받을 것인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전형이 KU 학교 추천자 전형이 몇 장이 될까지만 아직 장수가 안 나왔어요. 요거 좀 눈여겨보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요게 이게 근데 교과가 조금 받쳐줘야 되죠. 60이 있으니까 수능체제는 없습니다. 요거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녹화해 보세요. 건국대 학교도 좋잖아요. 근데 교과가 60이기 때문에 교과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2.5 이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죠? 학교에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숫자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은 전부 다 가설입니다. 가설. 자기 경험치 막 적어도 개인 경험 적어놔놓고 그래가지고 이 교과는 0.0 얼마 사이 걸리고 떨어지는데 오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도 크다고요. 예, 그런 근거 없는 자료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 교과가 70 받쳐준다면 세종대 지역인재 전형도 추천 한번 받아보고요. 교과를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교과가 60이네요. 또 국민대도 마찬가지죠. 국민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 아닙니다. 지역 제한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성신여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논술하고 특기자 전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제 쭉 돌아와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수시 모집에 6개의 전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그 다음 논술, 특기자 전형 6가지가 있는데 중사학교에 해당 사항 없는 것은 특기자 전형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일부 학생들과 해당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4개 전형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6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리하면은 수시 모집 6회 지원을 첫째, 안전 지원을 갖다 한두 장 해야 된다. 무엇으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또는 6월 모평 보면서 내 수능 예측 점수를 갖다가 예측 프로그램에 넣어서 수능 예측 점수를 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빨리 알아가지고 그 대학이 내가 제일 하향선으로 낮게 넣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교과 전형은 작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0.0 소수 두째짜리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비교과의 강점, 수능 체제 등급 변수가 있고, 그 다음 상량은 몇 장요? 상량은 2-3장, 그죠? 안전을 한두 장, 상량을 2-3장. 2-3장은 무슨 전형으로 넣어야 되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어야 되죠. 또는 논술 전형으로 넣어야 되는데 중사인권에서는 내 수학 실력을 갖다 냉정하게 판별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3.0 이하에서 수리 논술 뚫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논술 도전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2-3장.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꿈의 대학 듣는 상상량도 넣어보고 꿈의 대학 한 장씩 넣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비교과의 강점이 조금 있다면 꿈의 대학도 의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보는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방법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르고 비교과를 갖다 특히 잘 봐주는 대학, 저는 많이 넣어보니까 아는데, 이건 제가 지금은 공식인 자리라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공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오늘 이 마이크를 들고는 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넣어보면은 대학교마다 선호하는 어떤 그 인물상이 인재형이 조금씩 달라요. 인물상도 좀 다르고 학교 불합격을 걸리고 떨어지는 그 빈도수를 보면은 제가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꿈의 대학,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상량과 꿈의 대학도 한 장씩 넣어보자는 거죠. 둘 중 한 장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안전 지원입니다. 한두 장 넣는 거.
그게 되면요 상상은 뭐가 좋습니까? 상상력과 꿈에 대한 더 쉬워요. 그래서 그 안전지원 한두 장 그게 이 지원의 지원 전략의 가장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면요 재수하면은 삼수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히려 입시 제도가 막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도 변수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여튼 올해 내가 입시를 갖다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들어준 게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은 안전지원 한두 장이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 또는 정시모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최하로 넣는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작년에 입시 결과를 갖다가 정밀하게 따지고 교과와 비교과의 유불리, 수능 체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지원 전략인 겁니다. 이게 개인별이 아닌 이상 100% 제가 개인 맞출 수는 없고, 오늘 지원 전략 짜시는 방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대로 정책 짜시고, 오늘은 나머지 5%는요 개별 상담을 하시면서 개인별로 정밀하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 짜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하고 짜는 방법. 자, 이상 2017학년도 자연계 35개 대학 지원 전략 설명회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4시간을 갖다가 세트만 허리가 좀 아프네. 말이 좀 막판인데 말이 좀 안 돼서 꼬이고 이러네요. 자, 어쨌든 도움되시길 바라고